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서위원이신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한 2달만 더 빨리 왔으면 좋은 안건들이나 프로젝트를 했을 거라고 지금 오늘 느끼고요. 오늘 프로젝트를 발표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5가지 그 부분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게 이제 지금 세종 상가 활성화 전담 기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300만 원짜리 3,500만 원 최고가로 한 것도 맞고 세종 시민도 그거 다 알고 있고 지금 세종 시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한번 기사도 썼는데 지금 어느 상태냐면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제가 기사를 썼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부분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이 회포가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어제 그저께도 제가 세령동 상임회 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떠난다고. 근데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시간 무료 주차를 1시간으로 축소해가지고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 이걸 두고서 4, 5년을 한다는 것보다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삼생활권까지 세종시가 그 상업주의 그 업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제를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상가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세종시가 신용보증재단을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게 2,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번 더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데 이걸 연장이 또 안 되면은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부도를 내고 가야 되는 현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세부 계획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인 공약 발표를 하는 거라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또 제가 우리 이 비상대책 전담기구에 대한 세부 발표 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한 가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규제 완화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 전담기구를 말씀드리냐면 규제 완화 이게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감도 해요. 이걸 오피스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아니면 레지던스로 하자는 제안도 있고 또 외부에서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사무 공간을 유치하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안들이 있는데 다 규제가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 개별 이 건물주들끼리 지금 협상해서 누구는 완화시키고 이렇게 따내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 이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서 도시계획 전체에서 이쪽은 스마트팜 지구, 이쪽은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지구, 이쪽은 뭐 숙박 지구 이렇게 해서 좀 이 계획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행정기관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조금 더 행정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또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전담기구에 좀 담당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소상공인 지원 기금 같은 것도요. 사실은 이게 펀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기존에 있는 대출 펀드는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 하더라도 세종 소분양자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주 또는 아파트사 돈 번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노후 자금으로 뭐 상가 하나 분양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본다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조사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펀드에서 이 전체적으로 공동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10억짜리 받아놓고 지금 100만 원 임대를 받아 150만 원 보태서 은행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이건 시장의 실패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건 이제 금융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개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를 한번 구상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오늘 자세한
세부 사항을 조만간에 정리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후대기 충남의 윤석근입니다. 예. 세종의 100만은 꿈의 100만인데요. 예. 그러려면 인근 시군과 통합 그런 건 혹시 검토하신 거 없는지. 예. 예를 들면 이제 공주나 세종하고 이렇게 붙는다는데 검토하신 건 없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이 행정구역의 통합보다는 실제로 경제권의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행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수도기 때문에 세종의 행정권은 전국이에요. 전국이 다 세종의 행정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종이 어디 뭐 공주나 청주나 뭐 어디랑 통합한다는 건 저는 이게 행정권의 통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경제권의 통합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는 공주와의 경제권 통합 내지 연계 발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천안 아산 이 3대 권역과의 경제 연계 발전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대 프로젝트에는 이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경제 수도 이거는 공주와 세종의 공동 협력 경제권을 염두에 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특구는 청주와 세종의 연계 발전. 이게 충주에 있는 관광 자원과 세종에 있는 글로벌 자원을 연계해서 청주 국제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청주와 세종의 연계 발전의 비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산업수도는 우리 또 천안 아산과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중점적으로는 공주와 청주와의 연계 발전을 염두에 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구매 신서희 기자입니다. 미래경제수도 세종 말씀하시면서 이 디지털, 그린, 휴먼문화, 지식, 정보 사업 세 가지를 네.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세종형으로 맞춤형으로 생각을 하신 건지 뭐 어떤 기업 유치를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지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명칭을 미래산업이라고 미래경제, 미래산업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뭐 이게 학문적으로 정해진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의 경제, 뭐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뭐 이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디지털, AI, 빅데이터 뭐 이런 디지털 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산업, 생태 산업이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된 거, 에너지 전환 관련된 거. 그 다음이 휴먼, 문화, 지식 정보 콘텐츠 산업.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를 끌고 나갈 3대 산업인데 이 3대 산업이 전 세종에 제일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세종이 우리가 명품 도시를 만들 때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린 관련된 그린 테크, 생태 산업이 발전하고 연구하고 여기 환경연구원 그리고 여기 환경부 이런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교육기관과 산업단지가 같이 연계된다면 시너지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화지식 콘텐츠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종이라는 어원 자체가 문화지식 콘텐츠예요. 전 세계에서 동시대에 가장 문화 콘텐츠 지식 정보가 높은 나라가 세종의 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가 이 세종의 그 조선을 이어받은 그 세종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 지식 콘텐츠 산업이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저는 명실상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 미래 산업을 같이 집약시키는 게 저는 세종의 미래 경제 지도로서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산업단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산업단지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되는 연구 교육 기능은 여기에서 좀 센터 기능을 하자. 왜냐하면 이 미래가 정책적으로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경제를 좌우하는 정책 결정 기능이 세종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기능은 세종으로 집약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전제한 겁니다. 네. 자, 이상 마칠까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